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간밤 가장 관심이 쏠린 건 역시 트럼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나라 전역을 하룻밤 안에 없앨 수 있다면서 이란을 위협했는데요. 뚜렷하게 진전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또 한 번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45일 휴전안을 거부했습니다. 협상 도중 선제 공격을 감행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며 일시 휴전이 아닌 완전한 종전을 주장하는 건데요. 여전히 협상이 난항이란 평가 속에 국제 유가는 올랐고 뉴욕 증시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협상 상황부터 경제적 여파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을 향한 최후 통첩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45일 휴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전체가 하루 만에 제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하며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행 방안 수립 등 10가지 항목을 중재국에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85%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공격을 받은 건 맞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중동발 위기로 인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5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짚어보죠. 트럼프가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 7일 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며 합의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현재 협상 중인 45일 휴전안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다며 합의 가능성을 남겼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을 향해 잇따라 군사 공격을 경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화자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단 하룻밤 만에 없앨 수도 있다며 그 밤이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re doing unbelievably well, well at a level that nobody's ever seen before. The entire country can be taken out in one night. And that night might be tomorrow night.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7일 저녁 8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7일 밤 12시까지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면서 미국이 원한다면 단 4시간 만에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합의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한인 7일 저녁 8시가 끝나면 곧바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협상력을 높이면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3차례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 없는 최후 통첩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을 향해 적극적이고 의지가 있는 대화 상대라고 평가하면서 이란이 선의를 갖고 협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서 협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국들이 마련한 이란 전쟁 45일 휴전안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ve made a proposal, and it's a significant proposal. It's a significant step. It's not good enough, but it's a very significant step. 다만 이란은 일시적 휴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미국과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동맹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언급하면서 또 거짓말 섞어서 한국이 돕지 않았다고 거론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도움을 못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과 호주, 일본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험지에 4만 5천 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습니다. 2만 8천여 명 규모의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서 언급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지난달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지금까지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를 위한 매우 큰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빠진 합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다른 군사적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면서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 건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 탑승자 구조작전에 대한 설명 때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격추한 F-15E 전투기에서 비상탈출한 조종사와 장교 등 2명을 미군이 차례로 구출한 작전에 투입된 미군 규모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구출 작전이 가장 복잡하고 험난했던 수색 작전의 성공이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러면서 24시간 이상 적진에서 버틴 미군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 4대의 폭격기와 64대의 전투기 등 총 155대 항공기를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견에 배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은 이런 대응에는 실종된 장교를 찾고 있던 이란 측을 혼란시키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is was also a race against the clock, as it was critical that we locate the downed aviator as quickly as possible, while at the same time keeping our enemies misdirected. 트럼프 대통령은 장교 실종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향해 해당 보도로 이란 전체가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며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밝히지 않을 경우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의 이른바 최후 통첩의 시한은 미 동부 시간으로 7일 저녁 8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하면서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요구사항을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우리 요구사항이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란이 15개항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했습니다. 이란 관영 IRNA 통신은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10개항으로 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는데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영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مذاکره به هیچ عنوان با اولتیماتوم با جنایت با تهدید به ارتکاب جنایت جنگی 바가이 대변인은 국가 기관 시설 파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민간 시설 공격을 시사하는 것은 국제인도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른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중재국들의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란의 안보와 국익을 바탕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만들었고 답변 준비를 마쳤으며 적절한 시기에 공식 발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터키 등 중재국들은 전쟁 중단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5일 밤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중재안은 45일간의 즉각적 휴전과 종전을 위한 협상,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의 핵심 축인 석유 화학 산업을 겨냥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란 최대 석유 화학 단지를 타격해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영상 성명을 통해서 이란 석유 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류엔의 최대 시설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살류엔은 이란 남부 해역의 세계 최대 해상 가스전 사우스 파르스와 인접한 이란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장성 암살을 규탄했습니다. 모즈타바는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혁명 수비대 정보수장 세이드 마즈드 카데미 소장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이은 패배 후 결국 테러와 암살이란 수단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과 범죄가 이란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을 폭격하겠다면서 위협하고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민간 시설도 전쟁에 활용됐다면 공격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법과 규약은 민간 시설 공격을 전쟁 범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요일은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섞어 올린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성 경고 메시지입니다. 지난 2일에는 이란 최대 교량이 폭격을 맞은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간인 1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나 도로, 감수시설까지 합법적인 타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Of course, this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will always act within the confines of the law. But with respect to achieving the full objectives of Operation Epic Fury, President Trump is going to move forward unabated. 하지만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국제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네바 협약 54조 2항은 식량 생산이나 식수시설 같은 민간인 생존의 필수적인 대상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원칙은 도시나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거나 초토화하는 행위를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ttack a country's critical infrastructure, energy sector. It would mean that you want to put at risk the whole population.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포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또한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We will keep pressing. We will keep pushing, keep advancing. No quarter, no mercy for our enemies. 민간 시설에 대한 대통령의 위협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은 미국의 정치권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법의 전쟁 범죄 규정이라는 보편적 규범도 승전국의 도구로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이 패전국이 돼서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는 힘의 논리가 법의 지배를 압도한다는 것이 국제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자 정부가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재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해수부는 청해부대와 함께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을 통해 선원과 선박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산 공장이 멈춰섰고 영농철을 앞둔 농가도 비닐 대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비닐 제조 가공 공장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생산기계 5대 가운데 4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만 가동하는 겁니다. 간신히 확보한 원료도 평소 물량의 5분의 1 수준. 업체는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 원료 수급에 안간힘입니다. 평소보다 통화량은 100통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원료라도 구해야지 이제 또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마늘밭입니다. 지난해 9월 초에 심은 것이라 멀칭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요. 문제는 올 6월 수확 뒤 새로 할 농사입니다. 한 번 쓰고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사용 비닐 특성상 제때 비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가격도 부담이지만 돈을 주고도 비닐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원료 공급이다 비닐이 공급이 안 되면은 참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 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우리 농민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비닐값이 과연 얼마 정도 오르겠나 이런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빚어낸 원료 공급 차질. 산업계와 농가 모두 하루빨리 중동 정세가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란 전쟁 이후에 수급이 어려워진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아세톤과 신나는 가격이 2배, 또 비닐과 PVC는 30% 넘게 올랐는데요. 더 문제인 건 이 값을 주고도 물건을 구할 수 없어서 상인들은 이달 말에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PVC 벽지와 인테리어 자재, 비닐 포장재와 화학약품 매장 천여 곳이 몰린 서울 방산시장. 대부분 제품이 나프타를 주 재료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란 전쟁 이후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톤과 시너, 페인트, 희석제 등 용재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거의 100% 올라가는 게 많아요. 100%? 꼭대기로. 오늘 물건을 한 도람을 샀어. 겨우 그것도 하나 뺏었어. 그러면 내일은 또 단가가 또 틀려. 그래가지고 꼭대기로 올라가요. 합성 수지로 만드는 PVC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뜩이나 먹구름 낀 건설 경기에 손님을 빼앗길까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5%에서 20%인 것 같아요. 15에서 20%서.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오른다는 거죠. 손님들한테 요번에는 그냥 해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인상가에 적용해서 판매를 한다. 여기에 기름값과 함께 화물 운송료가 오른 데다 1,500원대 고환율 속에 목재와 알루미늄, 철제 제품까지 최고 가격이 30%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지난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값에라도 팔 물건을 구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라는 점입니다. 나프타 수급난에 제품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남은 재고도 이달 안에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나프타 수급난에 석유화학 업체들도 일부 공장을 셧다운하거나 정비에 들어가면서 공급난은 더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위기가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주사기와 주사침 제조업체들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에 원자재 안전 공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체 원자재 변경 시 변경 허가와 심사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원가 상승을 고려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에 속하는 주사기, 주사침 제조업체들과 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건의사항들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뜻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 4차례에 걸쳐 벌어진 거로 조사된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 이 대통령은 최근 합동수사 결과를 국무회의의 화두 가운데 하나로 꺼냈습니다. 민간인 3명 외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까지 연루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대북 도발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조치들은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측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월 국무회의 때 있을 수 없는 일, 3.1절 기념사의 심대한 범죄 행위란 표현에서 한 발 더 나가 유감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겁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마저 더 흔들려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음 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을 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인내심을 갖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는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못 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김영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북한 국가 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장이 밝힌 국가 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부장의 담화 형식을 빌어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이 오늘 한자리에 모입니다. 7개월 만의 회동인데 민생을 위한 협치의 물꼬를 트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고유가 고환율 등 민생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회동에 나섭니다. 2달 전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던 만큼 지난해 9월에 이어 7달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댈 테이블엔 우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26조 2천억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이 오를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전망인데 각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원화 가치를 더욱 낮춰 오히려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거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사업 지원 등 불필요한 20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과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5차원 회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제대로 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사전 의제 조율은 없다고 예고한 만큼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개헌 등 첨예한 쟁점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담은 개헌안에 이견이 없을 거라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개헌 정족수를 위한 최소 이탈표 10표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이번 여야정 회동은 민생 회복은 물론 경색된 전국에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일 세과시에 나서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장동혁 지도부를 질타하는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수원으로 달려간 민주당 지도부, 현역 의원들이 관중석까지 빼곡히 메우면서 현장 최고위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GTX 등 30분 교통망 조성과 글로벌 반도체 수도 육성, 신혼과 고령, 1인 가구 맞춤 주거 지원 등 공약도 촘촘하게 소개했습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곳 경기도에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지사 예비후보 3명을 이끌고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골고루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인 이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 삶을 보다듬고 민생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급 전쟁 추경이야말로 바로 그런 수방수 역할을 해내야 할 것 같고요. 미소 띈 얼굴인 것 같고요. 이 분위기가 잘 이어지도록. 대통령께서 4월 2일 그 전쟁 추경과 관련된 예산 우리 당에 요청을 하셨고 국회에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후보들도 서민들의 애환들을 잘 담아서. 같은 날 인천으로 향한 국민의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민심이 차갑다 못해 빙하기라며 비상체제 전환을 언급했는데 장도혁 대표는 비공개 때 말하자고 일축해 회의장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민심이 우리 당에 드리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중앙이 변하고 혁신한다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우리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동안 인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회의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의 정책 천원주택이 인구위기 반전을 이뤘다고 띄우며 당 공약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승부처 서울시장을 두고는 여야 모두 민주당 정원호 예비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박주민 후보는 정 후보 측이 이미 가공된 여론조사를 대거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견제구를 날렸고 국민의힘은 칸쿤 출장을 언급하며 혈세를 우습게 알고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장 부적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장은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가처분에 항고했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자 김부겸 전 총리는 연일 박근혜 마케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김 지사는 청년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씩 현금을 건넸다가 회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종 변론 등 결심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튜버 찌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가 자신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오늘 시작됩니다. 앞서 박 씨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 감별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나라 살림이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나라 빚이 130조 원 가까이 늘면서 국가 채무가 1,300조 원마저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벌어들인 총 수입보다 쓴 돈인 총 지출이 104조 2천억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두 차례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 극복을 위해 나라 돈을 더 많이 풀었다는 설명입니다. 2년 연속 100조 원 넘는 적자가 났고 지난해 적자 규모는 역대 4번째로 큽니다.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작년 4.1%보다 줄었습니다. 총 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이 6년째 3%를 넘으면서 재정 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과감하게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 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나라 빚이 130조 원 가까이 늘며 1,3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포인트 증가한 49%를 기록해 50%에 육박했습니다. 1인당 국가 채무는 약 2,524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국가 자산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힘입어 360조 원 넘게 증가하며 3,58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8.8%를 기록하며 자산이 244조 원 증가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186조 원 늘어난 2,77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는 호황을 맞은 가운데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지난 1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이 110조 원, 영업이익은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54조 원, 대신증권은 52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0조 원을 넘어선다면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2배 웃돌게 됩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전달과 비교해 4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삼성과 LG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잔고를 5분 주기로 검증하는 등 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추해 등 여파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을 상대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에 나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분기 해외 여행객이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어오다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건수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3.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서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에서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인천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3.6도, 안동은 3.2도로 대부분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안동과 대구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날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을 향한 최후 통첩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45일 휴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전체가 하루 만에 제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종전안을 또 한 번 거부하며 영구 종전만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행 방안 수립 등 10가지 항목을 중재국에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최대의 석유화학 단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이란 석유화학 수출의 85%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란은 공격을 받은 건 맞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중동발 위기로 인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들이 마련한 이란 전쟁 45일 휴전안에 대해 충분치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의 제안을 해왔는데 중요한 진전이고 충분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미 동부 시간 7일 저녁 8시로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시한은 미 동부 시간 7일 저녁 8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4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의 강력함 덕분에 계획이 있는데 내일 밤 12시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을 파괴하고 모든 발전소를 폭파해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모든 일은 단 4시간 만에 벌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는 내일까지 시간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은 다리도 없고 발전소도 없게 될 것이며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서 동맹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또다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이란 전쟁에 있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뿐 아니라 한국도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험지에 병력 4만 5천 명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또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병력을 부풀려서 말한 겁니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며 김 위원장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했다면 김정은은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종전안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관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두 10개 항으로 구성된 답변서에서 이란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일시적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신 이란 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영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또 전후 재건 지원과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등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시설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석유시설 공격이 거듭되면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휴전에 재를 뿌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6일 이란 석유화학 생산의 약 50%를 담당하는 아살루예의 최대 시설을 강력히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일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슈아르 석유화학 특구도 공습했습니다. כעת שני המתקנים שאחראים יחד לכ-85% מהייצוא הפטרוכימי של איראן הוצאו מכלל שימוש ואינם מתפקדים.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휴전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계획에 종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란을 뿌리 뽑을 좋은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איראן היא לא אותה איראן, היא כבר לא אותה איראן. ישראל היא לא אותה ישראל. ישראל חזקה מאי פעם, ומשטר הטרור באיראן חלש מאי פעם.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공항에 이란 공군기와 헬기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며 연일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헤즈볼라 같은 우군들까지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며 레바논 등 주변 중동 국가들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자 지구에도 끝없이 폭격을 퍼부어 휴전 이후에만 최소 7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석유 시설을 거듭 공격하는 등 마이웨이를 외치는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두 나라와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고 외교적 중재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친 비속어까지 쓰며 압박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격에도 이란은 더 큰 보복을 공언하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촉즉발 긴장감 속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란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アメリカとイランの双方のこの戦闘停止のために、日本が両国に対してどのような主体的かつ具体的な外交を行っているのか。首脳間の対話についてもですね、適切なタイミングで行うための準備を行っております。内閣総理大臣としてできるあらゆる対応を行います。 중재 의사를 묻는 야당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달 30일만 해도 어떤 시점에 대화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다소 미루는 태도였는데 일주일 만에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무력 행사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相手もあることですので、時差もございますので、どこでどういうタイミングで、電話会談しかできませんから、まだ確定、してい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できる限りのことをやってまいります。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과 이란 갈등 때에도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이란으로 건너가 최고 지도자를 만나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서 군사적 충돌을 막으려고 일본이 외교적 해법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사 파견 같은 외교적인 교섭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 대체 경로인 홍해를 이용한 운송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 해법을 위해 또 모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제단체들은 이구동성, 원유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난이 커지고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인한 수출 기업 위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가진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교환하는 스와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고가 이제 거의 바닥나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에 원가 부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점이다.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도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대체 루트가 있는 산유국 세 나라와 외교적 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홍해 지역과 사우디 얀부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오만, 알제리 3개국이 현재 타겟이 우선돼 있고 같은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운항 자제 경고가 내려졌던 홍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통한 원유 운반선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의 봉쇄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
청해부대가 실시간 위치 확인을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협력할 방침입니다.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원천 봉쇄하거나 하면 대한민국 전체 원유 공급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위험을 조금씩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은. 정부는 원유 수급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에 이어 재택근무 확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금 차등 적용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5월에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전달과 비교해서 4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편도 기준 34,1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에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해서 4.4배나 오른 셈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영향이 온전히 반영된 지난 3월 1일부터 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데요. 2016년 현재 유류 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에 최대 기록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쓰레기 봉투 대란 우려에 사재기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생산 공장은 원료 수급도 어렵고 가격도 올라 주문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편에 비닐의 원료인 폴리에틸렌이 쌓여 있지만 중동 사태 이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공장은 지난달 말부터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기계는 여전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 열흘 정도 휴업까지 했는데 다시 원료 공급이 끊기면 그나마 가동 중인 기계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원료 가격까지 올라 들어오는 주문을 다 받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급증한 원료 가격이 공급 단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적자라는 겁니다. 발주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격도 안 맞고 원료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그걸 발주를 거부하고 있는. 조달청은 업체들로부터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조만간 계약 단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장재 등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이 공장 역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월 대비해가 3월 달에 20만 원, 4월 달에 77만 원, 토탈 90만 원 정도 오르면 한 55%, 50% 정도. 가장 큰 공업용 비닐을 만드는 기계가 2주째 멈췄는데 이러다 공장을 쉬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원료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정지시켜놓고 직원들은 휴업 상태로 하고 있는 걸 저도 한 두세 군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산 현장과 소비자까지 줄줄이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 이들의 한숨을 덜어줄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비축유가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니다. 무려 90만 배럴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울산에서 저장하고 있는 기름이 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항적 경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건너갔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자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전 씨를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동체 위기를 사익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점 매석,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의혹을 제기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는데 정정 보도해달라라고 해야 되지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요? 뭐라 했으면 신속 수사하라고요?
이게 범죄입니까? 경찰은 조만간 전 씨를 소환해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비슷한 주장으로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고발한 또 다른 유튜브 계정 3곳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중동 관련 가짜뉴스 전담팀을 편성해 인터넷에 허위 정보가 올라오면 삭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이런 사례가 29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중동발 위기로 인한 대응책을 함께 논의합니다. 오찬을 겸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중동 전쟁 이후 고육과 고환율 등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원 규모의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북한의 국가 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장이 밝힌 국가 수반은 김정은 위원장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부장의 담화 형식을 빌어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과 관련해 남북 정상간의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과정이 한반도 평화와 공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에 이은 중국 추경 공세까지 퍼부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분란을 가리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선거용 매표 추경으로 규정한 제1야당은 예산 항목마다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 전쟁 추경이라더니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한둘이 아니라면서 이른바 중국 추경 프레임까지 꺼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짐 날라주는 짐 캐리 예산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한 채 경제를 볼모잡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려 추경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재확인했습니다. 현장은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데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정치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쟁 추경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경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성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물가 상승을 가져와서 민생에 더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채를 발행해서 했다면 그런 부분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그 초과 세수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도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편성의 예산 추경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다가올 수 있는 에너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담은 것이 이번 추경이죠. 국회 가방위는 소관 예산 처리를 위해 전체 회의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이 전쟁 추경과 관계없는 교통방송, TBS 운영 지원 예산에 반발해 불참하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최근 AI 산업 관련 코인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가 잠적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접근한 상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빠는 내가 알려줄게. 친밀한 호칭과 함께 가상화폐 상품에 대해 설명합니다. SNS로 만난 이성에게 지인이 다니는 투자회사에서 운용하는 AI 산업 관련 코인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건데 같이 부자가 되자면서 집과 차도 처분해 돈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회사가 UN 산하단체와 함께 봉사활동도 한다며 믿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가왔구나라는 느낌을 못 채게 실제로 보이스톡을 하기도 했고 지인이 이번 봉사활동 단체와 미국에 있는 AI 관련 산업에서 코인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요. YTN이 만난 피해자들은 상대가 이런 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코인을 맡기면 하루 최대 1.5% 수익을 준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말합니다. 개당 0.2달러였던 코인은 한때 개당 9달러까지 올랐고 일부 투자자들은 실제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수익이 나고 어느 수익도 또 챙기고 했으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 소개하면서 조금씩 더 투자가 된 거죠. 업체는 코인 관련 강의를 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했는데 이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라며 더 큰 수익을 위해 거액을 투자하라고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넣고 얼마 뒤 코인 앱은 먹통이 됐고 업체 관계자들은 잠적해버렸습니다. 직전엔 출금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게 돼 세금을 내야 한다면서 인출하려면 투자금의 30%를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운영됐지만 지금은 모두 비워진 상태입니다. 업체가 운영한 투자방에는 한때 8,000명이 참여했는데 현재 피해자 150명가량이 모여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청에 신고한 피해자는 4명.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습니다.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경기남부청은 유사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광역시 남동구 9월동 3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한 라이브 카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건물에 있던 5명이 벼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구조 당시 의식이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챔피언 결정전 2차전 판정 논란 이후 대한항공을 상대로 완승을 따냈습니다. 분노를 기폭제로 쓰라는 블랑 감독의 말이 3차전 코트 위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판정 논란으로 독기에 가득 찬 현대캐피탈 주포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외국인 주포 레오가 8점을 올린 1세트 팀 공격 성공률이 무려 80%를 찍었습니다. 결국 9점 차 압도적 승리. 2세트 들어 대한항공이 추격에 나섰지만 현대캐피탈 기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레오는 17대 19에서 퀵오픈으로 득점해 서브권을 가져온 이후 강력한 서브로 대한항공 리시브를 흔들어 결국 2점 차로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3세트에선 레오와 허수봉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24대 24에서 레오의 후위 공격으로 앞서간 뒤 허수봉이 퀵오픈으로 상대 터치아웃 득점을 챙겨 경기를 끝냈습니다. 완승의 원동력은 역시 분노였습니다. 2차전 때 레오의 서브가 득점으로 인정됐다면 승리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아웃으로 판정돼 듀스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현대캐피탈은 배구연맹에 재심을 요청했는데 이날 경기에 앞서 정독으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Creo que lo que pasó en los dos partidos anteriores, en lo personal para mí fue motivación, ¿no? Creo que mi condición física está mejor que durante toda la temporada. 챔피언 결정전 4차전은 분노가 덜 풀린 현대캐피탈 홈에서 다시 열립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는 시즌 초반 뚜렷하게 약해진 마운드 때문에 각 팀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오랜 침묵과 경쟁을 뚫고 1군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전히 최하위 키움의 2승 가운데 1승을 책임진 선수. 오랜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 배동현입니다. 지난 1일 SSG를 상대로 선발로 나와 5회까지 무실점하며 무려 5년 만에 통산 2번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한화 2군에서 29와 3분의 2이닝 1실점을 찍고도 1군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지난해 2차 드래프트를 거쳐 키움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선발 한 자리를 꿰찼습니다. 배동현은 타격 부진을 겪고 있는 두산을 상대로 2번째 선발승 사냥에 나섭니다.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이라도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연습했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1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계속 1군에 남아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유망주가 계속 등장하는 LG 마운드의 샛별은 우강훈입니다. 2년 전 롯데에서 데려온 우강훈은 사이드암에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과 낙차 큰 변화구를 앞세워 4경기 연속 무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타자를 상대해 삼진 7개의 볼넷은 1개. 말 그대로 철벽입니다. 팔 각도가 낮고 제 직구를 그렇게 똑바로 잡는 편이 아니어서 좀 틀어서 잡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2019년 1라운드 1순위를 뽑은 전용주도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감격의 프로 첫 승을 거뒀고 5경기에서 단 1실점으로 팀이 그토록 원했던 왼손 필승조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타고 투저 속에 5.20까지 치솟은 평균 자책점. 마운드에서 새 얼굴의 활약은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름폭이 컸던 건 아닙니다. 다우는 0.36% 상승했고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은 0.44%, 나스닥 지수는 0.54% 올랐습니다.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지정학적인 변수였습니다. 간밤에는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미국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는 최후 통첩 시한을 거듭 확인했고요. 합의가 불발되면 7일 자정까지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만 중재국들이 마련한 45일 휴전안에 대해서는 충분하진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란의 반응인데요. 이란이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협상의 불확실성이 큰 셈인데요. 그래도 시장은 일단 낙관론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3월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업황을 보여주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업 가격 지수인데요. 한 달 전보다 7.7포인트 급등한 70.7로 집계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만큼 가격의 상승 압력이 크다는 뜻이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솔레노 테라퓨틱스를 골라봤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제약사인데요. 폭식증을 불러오는 프리더 빌리 증후군의 유일한 치료제로 유명합니다. 간밤의 주가가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다른 바이오 기업인 뉴로크라인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 회사를 29억 달러, 우리 돈 4조 4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바이오 업계 인수합병을 보면요.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보다는 이미 검증된 기업을 선호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불확실성보다는 확실한 가치를 선호한다는 건데요. 이런 흐름에도 관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봄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3.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2도 정도 더 낮아 쌀쌀합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현재 강원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 철원이 영하 2.7도, 경기도 파주 영하 2.8도 등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대부분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3.4도, 대전 2.7도 등 어제보다 5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과 대전이 13도,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지겠고 목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주 후반부터 풀리겠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20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도 맑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지만 인천에서는 황사의 영향으로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